윤석열도 말이죠. 어제 오후에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대표, 추경 원내대표 이렇게 용산에서 만났는데 나는 잘못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 미친놈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게 다행히 정말 우리 국민들의 슬기롭고 담대함으로 막아내서 그렇지,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어떨 뻔했습니까? 한동훈이는 자기 문제만 생각했나 봐요. 그럼 왜 나를 체포하려 했느냐? 그렇게 항의했대요. 그러니까 그 포고령에 국회와 정당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한 게 있으니까 그걸 위반한 것이라서 체포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론으로 탄핵 표결을 막겠다고요? 아, 왜 이거 정말 이 제정신. 그리고 오늘 또 국방부 장관 같이 탄핵을 하려고 했어요. 윤석열은 탄핵 소추하면 다 그냥 개무시하는데 이거 해가지고 뭐 안 될 것 같을 때만 빨리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동관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탄핵안 처리하려고 하니까 아 그거 없으면 뭔가 못할 것 같아서 얼른 지금 면직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인이 탄핵시키려고 하니까 얼른 후임 장관을 임명해요. 지금요 신유진 변호사님, 네. 윤석열이 계속 지금 뭘 해먹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이 상황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국민들로부터도 나오고 지금 제정신이냐라는 말로는 좀 부족한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치광이 미친 자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국민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을 향해서 이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이 내란죄 우두머리는 아예 사형 또는 무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란죄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고 이 내란죄 모의에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수행하거나 지휘하거나 이런 자들 중요 임무 수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여한 자들 모두 다 지금 현재 현행범입니다. 이거는 반란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내란죄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차를 보더라도 지금 위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무회의도 제대로 안 열어. 그다음에 국회에 통고도 안 해. 지체 없이 해제해야 되는데 시간 끌어.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와서 뭐 좀 겁만 좀 주려고 했다. 이따위 말을 하고 이거 미친놈 아닙니까? 제가 왜 윤석열이 미친놈이라고 부르겠다고 얘기합니까? 이거 미친 겁니다. 국무회의를 열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정말 정신 똑바로 박힌 장관이라면 그 자리에서 정말 강하게 얘기해야죠. 항상 어버버한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네. 반대 의견 피력했다고 했죠? 네. 대통령이 그래도 강행할 것 같다고 했죠? 저는 해외 말미에 갔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모르고 제가 참석한 후에 바로 대통령께서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때가 10시 17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를 하신 게 23분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그럼, 제가 시간이 여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자, 여유는 없었다고 치고 네. 그러면 그때 같이 참석했던 장관들 중에서 몸을 던져 막을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원님. 제가 생각은 장관님이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참석을 했고 계엄 선포 자, 몸을 던져 막은 장관들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보는데 저도 너무나 놀랐고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는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계엄이 지금 이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자들의
진 면목이 지금 저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뭐 개헌뿐만 아니고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게 어느 한 명, 예를 들면 내각에 있는 누구 하나라도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판단에서 쓴소리를 못한 거예요. 지금 조기훈 장관 말도 들어봤지 않습니까? 본인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막아야죠. 지금 김선미 의원 주장처럼 몸으로라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자기도 생각은 그렇게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려면 하지 말아야죠. 아니 본인이 생각할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안다면 당관일 그만두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퇴하겠다고 나와야 되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 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모든 행동들이 바로 저런 내각에 있는 충성파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한 명이라도 쓴소리를 했으면, 한 명이라도 잘못됐다고 얘기했으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왔겠습니까? 2년 6개월 집권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만 주고 대못만 받고 그렇게 분노만 불러일으키는 그런 2년 6개월이었어요. 그동안 어느 하나, 누구 한 명 내부에 있으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 못했다고 하면 정말 반성해야 돼요. 저분들은 면피, 나는 늦게 들어갔다고요? 간지 얼마 안 돼서 끝났다고요? 그게 할 말입니까? 아니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에서 예를 들면 의사 파업 문제도 그래요.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거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까 대체? 전공의들 체포하겠다고 포고령이 5번째 나왔더라고요. 그게 무슨 포고령에 들어갈 내용이긴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쓴소리를 한 번이라도 했냐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책임 없다, 반대했다. 이런 말로 지금 상황에서 면피를 하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절차상의 문제니까 엄밀히 따져야죠. 예.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걸로 이제 수사를 하면은 그 연장선에서 저는 저걸 따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무회의는요 아무리 서면으로 하든 또는 뭐 긴급으로 하든 다 기록에 남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참석했고 발언록도 당연히 남아야 되고 그걸 공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결 정적수 또는 뭐 가결 정적수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하는데 그게 이제 규명이 돼야죠. 또 하나 그동안에 김건희와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서 다른 사안에도 윤석열이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고 흔히 좋아하는 표현 있잖아요. 경로라는 것 때문에 회의가 제대로 된 적이 없다.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거잖아요.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전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덕수 총리와 저 장관이라는 자들이 사후에 지금 와가지고 꽁이 도망가다가 이 일이 터지고 도망가다가 대가리만 저 구석에다 숨기고 꼬리가 밖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도 지 몸을 다 숨긴 걸로 착각하고 눈을 가리고 있는 장두놈이라는 그 사자성어 딱 그게 지금 아까 그 보여준 박안수 그리고 지금 저 장관들이라는 자들 이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겁니다. 당장 지금 내란죄로 처벌해야 되는 이런 사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그 이해가 갑니까? 저는 도대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요, 지금 이 충암고 이자들은 지금 정리가 빨리 필요한데 이상민도 오늘 나와가지고 뭐 내란죄라는 표현 뭐 이거 좀 쓰면 안 된다 이따위 얘기를 또 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발언대에 나가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대통령께서 쓰신 표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쾌하고 계신데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지금 내란의 피의자를 이 자리에 소환한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부르신 것이라면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관. 네. 자, 지금 저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또 심지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도 조은희 요즘에 이름 많이 나왔죠. 명태균 덕택에. 내란죄로 규정하고 현안 질의하는 거 참석할 의미 없다 이러면서 나가버려요. 그것도 한번 보시죠. 위원장님, 이 내란죄로 미리 규정하고 현안 질의를 한다는 것은 현안 질의에 참석할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현안 질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 자, 자, 회의를 저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님, 그렇게 위원님, 저희들은 더 위원님. 이상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원만히 네.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이지. 나와서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어요. 위원님들, 동의하지는 않. 위원님들, 위원장의 진행에 좀 저희는 협조해 위원장님께서 주십시오. 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자, 위원님들. 신유진 변호사님.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국회가 자기들이 지켜야 할 곳 아닙니까? 네. 거기에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와서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하고 네. 심지어 본회의장까지 들어와서 정리를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지금 자기 집을 들어온 도둑을 감싸는 거 아닙니까? 내란죄가 지금 아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내란죄가 형법에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 즉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군인들이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온 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유리창을 깨고 실탄을 소지한 병력이 들어가서 회의를 방해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 온몸으로 보좌관들이 막고 소화기를 향해서 소화기를 들고 오히려 소화기를 뿌려가면서 막고 의자라든지 이런 거 집기로 진입을 더 이상 못하게 막았던 것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형법상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방송이 됐고 증거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란죄이다 아니다라는 논쟁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됐을 때 국민의힘이 불리하고 이런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국민의힘 아니라 국민의힘 할아버지가 봐도 이번에 이 미친 자가 한 것은 누가 봐도 내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군대를 동원한 이유가 국회의 능력, 그러니까 국회가 처리하려고 하는 결의안 처리를 막으려는 시도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체포하기 위해서 특정인 3명을 거론되고 있는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세 사람을 체포할 목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직접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나를 체포하려고 했냐고. 그 정도로 나올 정도라고 하면 그 목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멀쩡히 정문이 있는데 그걸로 들어가지 않고 유리창을 깨고 총을 소지하고 그것도 그 마지막 화면에 보면요. 보좌관들이 마지막 본회의장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바리케이드 쳐놓고 있을 때 총을 겨누고 와요. 불 켜가지고.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군인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것도 특수부대 임무를 맡고 있는 군인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내란이 아니라고요? 아니 정상적으로 국회는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곳입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 활동을 막는 모든 행위가 내란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국회가 유일하게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그 역할을 못하게 하게 했다는 것은 내란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저걸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조은 의원 저는 본인이 처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좀 해피해보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런 태도를 보고 국민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최소한 본인을 뽑아준 그 서초구인가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불쾌감이 들겠냐고요. 저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대통령 한 사람은 충성하는 모습 보여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생명만 늘리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국민을 뭘로 보는 겁니까 대체? 지금 이은주 님도요. 그 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조은희 씨, 당신은 지금 상황이 다행이겠죠. 부정선거 연루돼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날아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비상계엄령이 자신을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라 오히려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근데요. 지금 하루 지났습니다. 하루 지났다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김용현, 미친놈이 기르는 개니까 미친 개지요. 근데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의를 표명했죠. 날라갔어요. 그래놓고도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신조탑에 새겨진 신조 가운데 세 번째 항이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자기는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갔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식입니다.